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고 폴란드와 재건 사업 협력을 약속했으며 아시아 국가 정상 중 두 번째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을 밀착 수행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을 모시고 이번 순방의 성과,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방문이 전격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언제 그 최종 결정이 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제 처음에 5월달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부인이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청장을 가지고 왔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방문하는 걸 알고 그 계기에 꼭 방문을 해달라고 간곡한 초청 의사가 다시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를 해가면서 갔었습니다. 다만 이 전쟁 지역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안전 여부나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할 것들이 있어서 뭐 결정은 폴란드에 가서 확실히 가는 것으로 됐지만 사실은 간다고 하는 방향성은 서울 출발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최종 결정은 폴란드에서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큰 윤곽은 가지고 있었다. 네, 윤곽은 가지고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군수 물자를 조금 더 지원하겠다, 더 큰 규모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급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뢰 제거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군용 구급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차 지원분을 사실은 지난주에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분도 많이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그 비살상용 또 인도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군사 장비들도 추가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적 그리고 비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혹시나 살상 무기로의 확장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재건 사업은 어떤 효과가 좀 나는 겁니까? 조금 허락해 주시면은 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정도 되는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라면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 13나라하고 양자 회담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AP4 회담이라든지 해서 총 15개 이제 번외 회담을 했는데 예. 상대국 정상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거나 그다음에 추가적인 기여를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그걸 다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재건 사업이 중요한데 네. 이것 말고도 사실은 글로벌 안보에서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 글로벌 안보가 또 경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선 폴란드부터 저희가 대통령께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10기업 이상을 모아놓고 한 2시간 가까이 아주 그 집중적으로 논의를 가졌고요. 네. 이들이 여러 가지 준비 상황과 또 정부에 대한 또 요구 사항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재건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도 연내에 후속 조치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국내에 이제 수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만 일단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수해와 관련된 보고와 지휘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의 일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비가 아마 오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는 화요일 정도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국내에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차례의 총리와의 통화가 있었고 3차례의 화상 회의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 열차 안에서
서울과의 화상회의를 했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말미를 구해서 서울하고 화상회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빠져나와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 한 4시쯤 됩니다. 나와서 이제 우리 특별기에 타자마자 이륙하지 않고 바로 아주 전면적인 서울하고의 화상회의를 했고요. 많은 지침을 주셨고 상황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결정을 해서 이 열차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그 들어갈 때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피해가 나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저희가 이제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출국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네. 굉장히 피해가 커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야권에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문을 취소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선후가 안 맞는 얘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네. 충분히 갈 만한 중요한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에 들어갈 때 이 열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그 시간을 보시면은 그 예컨대 뭐 오송에서의 어떤 일도 열차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타고 난 다음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일정도 좀 많이 빼고 돌아오셨다, 급하게 돌아오셨다 이런 네. 얘기도 들었어요. 네, 정해둔 일정도 좀 저희가 취소한 것이 있고 네. 급히 최단 시간 내에 나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셔틀 외교의 정착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셔틀 외교의 정착과 네. 한일 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회담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면 한일 회담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의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3월달에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네. 기시다 총리가 이제 5월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이것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익과 진전으로 이어질 거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 부분에 있어서 금융 당국 간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이제 히로시마하고 부산이던가요 사이에 지방 도시 간에 항공편도 이제 다시 개설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양자회담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하게 되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도 논의가 됐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에서의 참여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의 반응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죠. 네. 실시간 우리가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류수가 아직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방류수가 허용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하고 전적인 협력을 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말씀이 이제 IAEA가 후쿠시마에 방류 기간 내내 네. 줄곧 자기네들이 이제 감시단을 거기 둘 텐데 그 감시단에 우리 한국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은 지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앞으로 후속 협의가 있을 텐데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야권 일각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방류를 용인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너무 입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부 때 민주당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기준에 맞고 우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태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실제로 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단독의 현장 실사단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얘기로 넘어가 보죠. 2년 연속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이 2년 연속 참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글로벌 안보라고 하는 즉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질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추 멤버 중에 하나로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AP4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던데 그 내부에서 AP4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그 많은 양자 회담을 했고 네. 또 이제 나토 회원국 31나라하고 초청 대상국들 다 모여서 원탁 회의를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했는데 네.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안보는 나눌 수가 없다. 이 유럽에서의 안보, 대서양의 안보와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안보, 인태 지역의 안보는 다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도 인태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늘려야 되고 또 인태 지역 국가들도 나토와 협력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인태 지역 국가가 4나라인데 그 나라의 넷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저희 발언권도 있는 것이고 존재감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돼야 사실 경제 면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이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구체적으로 나토가 이제 다른 여외 국가하고 협력하는데 최고 수준의 협력 체계가 있습니다. ITPP라고 하는 협력 체계인데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세스라고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걸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나토의 1급 파트너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제 북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북핵과 관련해서 특히 나토와 이 아태 지역의 공조 이 부분도 꽤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핵이 막 폭주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토 국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됐고 네. 그래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나토 공동 성명에서 북핵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 외교가 한반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글로벌 외교로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니까 네. 나토 같은 그런 30몇 나라가 모여 있는 다자 협의체에서도 우리의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이제 우리의 외교력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너무 적대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 외교적에서 약간의 치우친 외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외교는 언제나 뺄셈보다 덧셈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더해 나가는 것이 좋은 외교이지 네. 어느 한쪽이 좀 싫어할지 모른다고 해서 하지 않는 뺄셈의 외교는 늘 우리 국익을 손상을 줍니다. 러시아와 중국 말씀하셨는데요. 네. 러시아도 사실은 지난달에 우리 외교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내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발음이 이렇습니다만은 저희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 러시아 외교부 차관하고 회담도 잘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ARF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협의그룹 얘기도 함께 해보죠. NCG 핵협의그룹이 이제 내일 첫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열리는 이 첫 번째 회의의 의미를 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워싱턴 선언이 모태죠. 네. 워싱턴 선언의 결과로 이번에 NCG 회의를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한국의 목소리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양자 간의 합의로서는 처음 있는 합의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에 발족하는 회의는 서울에서 하고 그것도 이제 그쪽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NSC와 우리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서 선도 역할을 맡음으로써 양 정상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서서도 많은 얘기가 이제 NCG는 점점 채워가면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더 후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 기반의 동맹의 모습 그 첫 번째 위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 의미 있는 결과가 먼저 도출은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핵 확장 억제에 우리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정보 공유, 그다음에 공동의 기획, 또 공동의 실행, 또 공동의 연습, 이 네 가지를 주로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다만 핵 운용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부문에 있어서도 가장 보안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논의가 된 것만큼 결과물이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결과물은 좀 간단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논의 자체 그리고 체계 자체는 굉장히 심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NSC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가 다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혹시 올여름에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에서 열립니까? 예, 미국에서 열립니다. 네. 그 시기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시기도 사실은 이제 확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쁜 일정을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말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